안녕하세요. 69세 된 박종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번의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잃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후 시작한 치킨집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패담이 아닙니다. 67세에 택배 일을 시작해서 3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매월 4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택배 일로 월 350만 원,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빈털터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중견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장 관리직으로 시작해서 3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승진해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내 순이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37년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놀고 있던 저에게 동네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형님,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지금 투자하면 대박 날 거예요. 처음엔 관심 없었는데 연일 계속되는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먼저 투자해서 벌었거든요. 형님, 퇴직금으로 시작하시면 몇 배는 불릴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보여준 수익 내역을 보니 정말 돈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결국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처음 2개월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매일 휴대폰으로 시세를 확인하며 기뻐했죠. 여보, 벌써 200만 원 올랐어. 정말요? 그럼 이제 8,200만 원이 된 거네요. 아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수익이 나니까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천만 원이 날아갔고 그 다음 날에는 또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형님, 지금은 조정 구간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친구는 계속 위로했지만 매일 줄어드는 숫자를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8천만 원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7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고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노후 자금이 다 없어졌는데. 아내의 눈물을 보며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치킨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남은 300만 원과 대출 3천만 원으로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사업이야. 치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킨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장사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6개월 버텼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대출 이자도 못 갚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61세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은 물론이고 빚까지 3천만 원이 생겨버렸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61세에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월 80만 원 정도 벌어왔고 저는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다니며 하루 10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나마도 일이 있을 때만이었죠.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면 다행이었어요. 집은 전세였는데 계약 갱신할 때마다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65세가 되어서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65만 원이었어요.
37년간 성실히 납부한 결과치고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어요. 아내와 둘이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중 67세가 되던 해 동네에서 택배 기사를 구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성실한 분 모집, 월 300만 원 이상 가능. 처음엔 67세에 택배를 할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상담받으러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택배는 나이보다 성실함이 중요해요. 체력만 받쳐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150개에서 200개 정도 배송하면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67세 몸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택배 일 시작했어. 어머,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100개 정도밖에 못 배송했어요. 길도 헷갈리고 아파트 구조도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배송했어요. 한 달 수입이 220만 원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여보, 첫 달치 나왔어. 220만 원이야. 어머, 정말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내도 함께 기뻐해 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아파트에 주차할지, 어느 길로 가면 빠른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하나씩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저희 담당 구역 주민들과 친해졌어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할아버지, 날씨 춥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세요. 처음엔 그냥 택배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80세 할머니였는데 매번 택배 받으실 때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67세에 택배 일을 한다는 게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바꿔놨어요. 할아버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울컥했어요.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택배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67세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 달 수입은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320만 원, 네 번째 달에는 3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요령이 생기니까 하루에 200개도 배송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택배 일로만 3,600만 원을 벌었어요. 국민연금 65만 원씩 12개월이면 780만 원, 합쳐서 4,380만 원의 수입이 생긴 거죠. 아내와 둘이 쓰는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1년에 2,400만 원을 쓰고도 거의 2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모았네요. 정말 그러게요. 택배 일 시작하길 잘했어요. 빚 3천만 원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10시간씩 돌아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어요. 67세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졌어요. 담당 구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이 일하는 택배 기사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저보다 나이 많은 70세 김 기사님과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박 기사님,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죠. 김 기사님은 75세까지 택배 일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처음엔 나이든 택배 기사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아저씨, 무거운 거 제가 들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는
떡이나 과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명절에도 일하신다고 고생하시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럴 때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2년째가 지나갔습니다. 2년 차에는 더 많이 벌었어요. 경험이 쌓이니까 효율성이 높아졌거든요. 월 평균 38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1년에 4,56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5,340만 원이었죠. 2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4천만 원이 됐어요.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퇴직금을 잃고 치킨집이 망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매일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치킨집을 열었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도 못 자고 아내한테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택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3년째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더욱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먼저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3년 차가 되니까 정말 베테랑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로 들어온 택배 기사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효율적인 배송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박 기사님, 이 구역은 어떻게 돌면 좋을까요? 여기는 오전에 가면 사람들이 잘 안 계시니까 오후 2시 이후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도 생겼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정말 성실하세요. 배송 실수도 거의 없고 고객 만족도도 높고요. 팀장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3년째 월 평균 수입은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배송량을 220개까지 늘렸거든요. 1년에 4,800만 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5,580만 원의 수입이었죠. 3년 동안 택배 일로만 1억 2,960만 원을 벌었고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를 빼고 저축한 돈이 거의 8천만 원이 됐어요. 처음 잃었던 퇴직금 8천만 원을 다시 모은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은 안전한 은행 예금과 국채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적지만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택배 일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67세에 택배 일을 시작할 때는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담당 구역 주민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특히 그 80세 할머니는 지금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시죠? 무리하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67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예전에는 제가 실패할 때마다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저를 믿고 응원해 줍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도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겠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리고 배송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택배 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인사 한마디 한마디에도 정성을 담으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 일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정말 그래요. 67세에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72세까지는 택배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년 더 일할 수 있거든요. 5년 동안 2억 5천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매일 성실히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7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둘째, 정직한 노동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로 한순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벌어가는 게 최고예요. 셋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나이든 택배 기사를 이상하게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넷째,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10시간씩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고 그 덕분에 더 건강해졌어요. 다섯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준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제 저는 매일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배송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 때는 허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보다 보람이 훨씬 더 크거든요. 고객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동료들이 박 기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할 때, 아내가 여보 수고했어요 할 때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해요. 67세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정말 절망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 퇴직금을 잃지 않았다면 택배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소중한 경험들도 못했을 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엔 힘들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어야 돈도 벌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금연 금주하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어요. 또 하나,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사세요. 한순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실하게 벌어가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택배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72세까지 5년 더 일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67세에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퇴직금 8천만 원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졌던 67세의 박종철이 3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다시 모으고 더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